뉴턴의 운동 법칙이고 내용 설명할게요. 28쪽이네요. 28쪽. 28쪽에 힘에 관한 법칙인데 뉴턴의 운동 법칙이 뭐 1, 2, 3법칙이 있고 관성의 법칙, 가속도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힘에 관한 법칙이니까 힘에 대해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힘이 작용하게 되면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한다. 힘이 작용하게 되면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뭐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으면 그거는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 거기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게 하는 거를 힘이라고 한다. 힘에 3요소가 있는데 크기, 방향, 작용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크기, 방향, 작용점에 따라서 크기, 방향, 작용점에 따라서 크기는 뭐 힘의 크기니까 뭐 더 센 힘을 주면은 뭐 더 많이 변하겠죠. 방향은 근데 이제 뭐 오른쪽으로 힘을 줬느냐 왼쪽을 힘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중에 어디를 뭐 이동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다르겠죠. 가속도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방향도 중요한 거고, 작용점은 물체 그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말하는 건데, 작용점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뭐 물리학 책을 가운데에 작용점을 둬서 밀어요. 그러면 얘가 가운데 밀면 이게 좀 밀릴 거야. 근데 만약에 위쪽을 이렇게 힘을 주잖아? 그럼 이거 회전합니다. 회전.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뭐 무게중심보다 아래쪽에 힘을 주면은 이렇게 밀리겠지만 좀 위쪽을 힘을 주면 회전해서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작용점이 다르면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물체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기, 방향,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인데, 힘의 3요소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작용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작용선. 작용선은 힘의 작용점을 지나 힘의 방향으로 연장시킨 직선을 작용선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작용점이 달라도 만약에 작용선이 같으면 같을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밀는 거랑 여기 같은 작용선에서 잡아당기는 거랑 효과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작용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세게의 힘으로 작용하면은 그거는 같아요. 작용점이 달라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작용점이 다르면 보통은 이제 효과가 달라지는데, 동일한 작용선상에서는 작용점을 이동시켜도 힘의 효과가 같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쵸? 여기서 미나 여기서 끄나 똑같다라는 거지, 그쵸? 그 작용점은 다르지만 작용선은 똑같다. 요거 좀 알고 있어줘야 하고요. 그 다음 힘의 단위는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 쓸 거고, 뭐 공식이 F는 MA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1뉴턴은 1kg의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 그게 이제 1뉴턴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에 살다 보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으로 바꿔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질량이 1kg의 물체는 지표면에서는 지구가 9.8N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뭐 1kg에 해당하는 무게, 이거를 1kg 중 이렇게 말하고 1kg 중은 9.8N이랑 같은 겁니다. 질량에다 9.8배 해주면은 질량이 무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하고, 힘을 합성할 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요거는 작용점이 좀 달라도
이렇게 뭐 무게중심 위로 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일한 작용 선상에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이거는 이랬을 때 600N으로 합력을 구할 수가 있고, 요거는 하나는 오른쪽으로 400N, 하나는 왼쪽으로 200N이니까 합력은 200N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200N 하시면 되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고, 방향은 큰 거의 방향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뉴턴의 단위는 SI 기본 단위가 이제 MKS, 미터, 킬로그램, 세크 단위거든요. MKS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꾸면은 이제 1N은 원래 1kg을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니까 이렇게 썼지만 아무튼 뭐 kg m/s 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에너지는 원래 일과 에너지가 그 동일한 단위를 쓰잖아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거리.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그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거리는 미터잖아요. 근데 뉴턴이 또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미터를 곱하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s 제곱 요렇게 됩니다.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뭐 단위를 좀 알아놓을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뭐 SI 단위라고 이제 나타내는 거는 이제 길이는 미터로 단위로 나타낼 거고, 질량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 단위고요. 암페어, 켈빈, 몰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SI 단위라고 합니다. 기본 단위죠, 기본 단위. 뉴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합성해 놓은 거죠. 뉴턴이나 줄 이런 거는 쓰기 편하게. 힘이 평형을 이룰 때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고, 그 다음에 이게 작용점이 꼭 같을 필요는 없고 동일한 작용 선상에 있으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한 물체 내에 작용하되 이 힘이랑 이 힘의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고 동일 작용 선상에 있으면 평형을 이루고, 물론 이제 당연히 동시에 작용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힘이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면은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알짜 힘. 알짜 힘이 0이 돼서 정지해 있거나 합력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 둘 다 운동 상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 상태 변화가 없는 거죠. 등속 직선 운동도 운동 상태 변화 없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한다. 줄에 매달린 사과, 중력이 있는데 그 중력만큼의 힘으로 줄이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런 걸 원래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토막이 그냥 수평면에서 가만히 있다. 중력이 있는데 수평면에 나무토막을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그런 걸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 얘 둘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고, 이 어떤 물체를 둘이 밀고 있는데 이 둘이 서로 크기 같고 방향 반대고 중력과 수직항력도 평형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얘는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근데 힘의 평형을 얘기할 때는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합력을 구해봤더니 0이 되면 힘이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 근데 이게 작용선이 만약에 다르게 되면 작용선이 같아질 때까지 회전해요. 그러니까 얘가 방향은 반대고 크기도 같은데 작용선이 다르면
회전합니다. 근데 회전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전하면은 요렇게 되면은 작용선이 같아져 가지고 요때까지 회전해요. 요때까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힘.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보통 중력이라고 하고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하면 되기 때문에 mg라고 표현하고, 만약에 g를 10으로 둔다 이러면은 10m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문제 풀 때. 아무 말 없으면 9.8 하는 게 맞는데 g를 9.8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쉽게 좀 해주려고 10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으로 하라고 하면은 그냥 10으로 하시면 되고, 아무 말 없으면 9.8로 하시고. 수직항력은 이 받치는 면이 떠받치는 힘이야. 그래서 이 물체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중력이 있는데 중력만큼의 수직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가만히 있는 거죠. 탄성력은 외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매력이 뭐예요? 외력은 이제 뭐 이 미는 힘 이런 게 외력이거든요. 바깥에서 주는 힘, 당기는 힘 이런 게 외력이에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고. 근데 이거는 뭐 후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용수철이 많이 변형이 되면, 이거 변형되는 길이거든요. x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이게 변형된 길이에 탄성력은 비례한다.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외력과 반대 방향이다, 이런 그런 의미야. 이거는 마이너스는. 네, 물론 얘를 밀고 있는 동안에는 외력이 더 센 건데 민 상태로 정지했을 때 있죠. 그때는 외력과 탄성력이 같은 거예요. 이것도 잡아당기고 가만히 있는 거는 외력과 탄성력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줄에 매달려 있을 때 이쪽 부분을 당길 거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얘는 얘를 또 당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다 장력이 똑같은 거예요. 요 사이에서는 줄의 어느 점에서나 외력의 크기가 같다. 장력의 크기는 줄의 어느 점에서나 같다. 마찰력은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건데, 보통 이제 마찰력이 커서 안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원래는 마찰력이랑 외력이랑 같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마찰력이 크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끄는 힘이랑 마찰력이 같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외력이 이만큼 작용하면 마찰력도 이만큼이고 45도 각도죠. 그러니까 외력이 이만큼 작용하면은 얘가 이렇게 작용하고, 외력이 요만큼 작용하면은 마찰력, 이러다가 요거보다 좀 많아지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아요. 이미 운동을 시작해서. 뭐 그런 게 이제 마찰력이다. 네, 갔다 오세요.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힘에 관한 거였고, 합력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일 때를 아셔야 되고, 일단 뉴턴 1법칙은 관성 법칙이고, 뉴턴 이전에 사람들이 물체를 움직이려면 계속 힘이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근데 뉴턴 이전이 아닌데 갈릴레이 이전에, 사실은 갈릴레이가 알아낸 거를 뉴턴 운동 법칙에 넣은 거예요. 갈릴레이가 더 그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관성도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 이런 걸 통해서 갈릴레이가 알아내죠. 아무튼 관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1법칙은 관성 법칙이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 이게 관성 법칙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게 된다.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이 모든 물체에 있다. 관성은 근데 질량에 비례합니다. 관성은 이런 관성은 이게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이 크면은 관성이 크다.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지 관성을 느낄 수 있는 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또는 손잡이가 뒤로 이렇게 쏠린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움직이던 사람은 계속 움직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먼지가 정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야구방망이로 때리면은 헝겊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건 정지관성, 이거 운동관성, 정지관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안전띠도 운동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더라도 움직이고 있던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쏠려서 크게 다칠 수가 있죠. 그 안전띠가 매는 이유는 관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이 좀 약한 실이라고 뭐 가정했을 때, 만약에 확 잡아당기면 아래쪽이 끊어집니다. 왜냐면 얘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그렇고, 근데 천천히 잡아당기면 그러면 이제 관성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요 실은 잡아당기는 힘만 작용하는 거고, 위의 실은 잡아당기는 힘에다가 이 무게 있지, 추의 무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의 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근데 뭐 이런 뭐 휴지 같은 거, 이제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이제 풀 때 확 잡아당기면 여기 탁 끊어지는데 천천히 잡아당기면 풀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가지고 있는 관성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1법칙은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를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며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바뀌는 것도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갈릴레가 사실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그 갈릴레 이전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다 믿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힘이 작용해야지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갈릴레가 알아낸 거고, 마찰력이 없다라고 치면은 얘는 여기까지 올라올 거고, 얘 여기까지 올라올 거고, 만약에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마찰력이 없을 때. 갈릴레는 마찰력도 힘으로 받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주는 힘만 힘으로 본 거긴 하지. 뭐 그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 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고, 가속도 법칙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힘을 많이 주면은 가속도가 원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3배, F, 2F, 3F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힘이 클수록 기울기가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3배, 2배, 1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랑 가속도는 비례관계다. 요걸 알 수가 있고, 요거죠. 같은 그래프죠. 사실 이 두 개가 F일 때 A고 2F일 때 2A고 3F일 때 3A. 가속도랑 힘은 비례관계다. 근데 이 밑에 있는 뭐 이런 그림처럼 같은 크기의 힘인데 질량이 2배가 되면 금방 빨라지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3M일 때는 여기 요거는 2M 1.5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1.5 여기가 이제 4고요. 4.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질량이 작을 때는 4 정도 됐고, 3으로 나누면 1.33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여기가 한 1.33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질량이랑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다. 질량이 2배, 3배 증가하면은 가속도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증가한다. 그거를 합쳐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그게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한다. 근데
근데 원래 이거를 비례한다라는 걸 같다라고 넣으려면 비례상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비례상수를 1로 하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1로 하기로. 1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비례상수를 1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는 n분의 F고, 그럼 이 변형하면 F는 MA 이렇게 되죠. F는 MA. 이 힘 1N은 1kg의 물체에 작용했을 때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합니다. 1N만큼의 힘을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A는 n분의 F, F는 MA, 얘가 이 법칙입니다. 이 법칙. 가속도 이 법칙은 가속도 법칙으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가속도 법칙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는 요거를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합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이용해 가지고 F는 MA식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때 F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알짜힘, 합력인 겁니다. 요런 애한테 20N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고 있다라고 치면 중력이랑 수직항력은 서로 상쇄됩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없다라고 했겠지. 마찰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20N이 알짜힘이고 질량은 2kg짜리였어요. 그럼 가속도는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고 질량은 물체 고유한 양인데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지구가 9.8N으로 잡아당깁니다. 중력가속도 G가 아무 말 없으면 9.8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뉴턴 운동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고요. 이렇게 힘이 두 물체가 서로 뭐 이렇게 얘가 미는 거네 지금. 이 사람이 얘를 밀면 배도 노를 밀어요. 그래서 얘도 앞으로 가지만 얘도 뒤로 갑니다. 서로 얘가 밀면 얘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얘가 얘를 밉니다. 근데 이게 주어 목적어가 바뀝니다. A가 B를 밀면 B가 A를 밉니다. A가 B를 밀면 B가 A를 밉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동일 직선상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힘이고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고, 중요한 게 이게 작용점이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이게 점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점이 똑같다 하더라도 지면이 발을 미는 거고, 목적어가 발이 지면을 미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은 발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거는 지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겁니다. 물론 접촉하고 있을 때도 작용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고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그럼 왠지 지구가 당기는 힘이 더 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고리를 건 다음에 얘는 A는 가만히 있고 B만 잡아당겨도 여기 만약에 10N 표시되면 여기도 10N 표시됩니다. 왜냐면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10N 표시됩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다르면, 이게 작용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합력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 물체에 어떤 두 힘이 작용해야지 합력을 구하는 거지, 다른 물체에 작용하면 합력을 구하는 게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랑
힘의 평형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힘의 평형이랑은 다른 겁니다. 힘의 평형이랑은 다른 겁니다. 작용 반작용은 모든 힘의 작용을 성립하면 항상 쌍으로 존재하고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는 경우 모두 성립하고 접촉할 때도 있고 접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타내면 이제 A가 B에 작용하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쓰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 근데 방향만 반대야, 방향만. 그래서 한쪽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같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방향만 반대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A가 B를 미는 힘이랑 마찰력이 지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안 움직이는 거고, 근데 밀 때도 반작용은 있어요. 반작용. 작용하는 힘, 반작용하는 힘 있고. 잘못 설명했구나. 마찰력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은 아무튼 이때는 작용 반작용 설명하는 거고, 요거는 힘의 평형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는 경우고, 이거는 힘의 평형, 이건 작용 반작용.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민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잘 표현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문제가 잘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FA가 꽃병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써 있는데, 중력이라는 게 원래 지구가 꽃병을 당기는 힘이잖아. 그거에 대한 반작용을 찾으시려면 꽃병이 지구를 당기는 힘, 꽃병이 지구를 당기는 힘, F1이랑 F5는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책상에 작용하는 중력, 이거는 지구가 책상을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럼 책상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책상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6번이 얘랑 서로 반작용입니다.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꽃병이 책상에 작용, 그러니까 꽃병이 책상을 누를 수 있습니다. 꽃병이 책상을 누른다. 그럼 책상이 꽃병을 떠받쳐. 책상이 꽃병을 떠받쳐. 이거 4번, 3번이 작용 반작용. 책상이 지구에 작용. 책상이 지구를 누를 수 있죠. 책상이 지구를 눌러. 그러면 지구가 책상을 떠받쳐. 9번, 10번이랑 7번, 8번은 작용 반작용. 주어 목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꽃병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 관계는 꽃병에만 작용하는 힘들을 고르셔야 되는데, 중력과 책상이 꽃병을 떠받치는 힘, 그러니까 중력은 지구가 꽃병을 당기는 힘, 수직항력은 책상이 꽃병을 떠받치는 힘. 둘 다 꽃병이죠. 꽃병. 그러면 얘는 합력을 구할 수가 있고 힘의 평형 관계를 설명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책상에는 이제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 지구가 책상을, 중력이랑 F2랑,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구가 책상을 떠받치는 힘, 지구가 책상을 떠받치는 힘. 9번, 10번. 그 다음에 꽃병이 책상을 누르는 힘, 꽃병이 책상을 누르는 힘, 꽃병이 책상을 누르는 힘. 책상에 관계된 힘만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책상에 돼야 돼, 목적어. 그 다음에 지구에 잡아당기는 힘, 지구에는 책상이 지구를 누르는 힘, 그 다음에 꽃병이 책상을 당기는 힘, 책상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잘못 말했나? 꽃병이 지구를 당기는 힘, 꽃병이 지구를 당기는 힘, 책상이 지구를 당기는 힘, 책상이 지구를 누르는 힘. 이거 다 합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물체의 운동을 예측한다. 만약에 R자임이 0인 경우에는 가속도도 0이다. F는 MA에서 만약에 F가 0이다. 그러면 질량이, 물체가 있으면 질량이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원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해하시죠? 알짜 힘이 일정할 경우에는 가속도가 일정하게 되고, 그러면은 뭐 요런 거에 의해서 나중 속도라던가 이동 거리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다. 두물체 이상의 두물체 이상일 때 운동 방정식의 적용.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힘으로 두 개를 당긴다. F의 힘으로 F는 MA를 완성하면 되는데 마찰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마찰력이 없습니다. 이 힘으로 이 두물체를 당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얘만 당기는 거야. 얘 연결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가속도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가속도를 여기도 적용하고 얘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속도 요거야. 근데 이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해보면 더 쉬운데, 이게 지금 뭐 문자가 잔뜩 있으니까 오히려 더 외우기 어려운데, 일단 기본은 그런 거예요. 힘이 알짜 힘 구하시고 두물체 동시에 뭐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구하면 된다. 문제 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봤더니 F는 MA를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건데, 1N, 2N, 3N으로 늘리면 가속도가 2배, 3배 되는 거고요. 힘이 똑같은데 질량을 늘리면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이거는. F는 MA. 탐구 문제 이거 한번 해봐 주시고, 1번, 2번. 자, 술의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게 나타나고, 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술의 질량이 2배로 증가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술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맞는 이야기인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질량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는 이야기죠. 기억비고요. 4번 답이고, A, B, C의 가속도의 크기를 분응으로 비교하여라. 지금 기울기가 가파른 게 지금 가속도가 큰 겁니다. A와 C의 질량을 구하시오. B가 M이라고 되어 있죠. B가 M.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되겠네. 얘를 얘를 1.5배죠. 1.5배. 네. 맞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1.5배, 2분의 3배니까 질량은 3분의 2m이겠네요. A의 질량은 3분의 2m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가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니까 2배죠. 2m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0. 여기서부터 했어요. 여기 했어요, 여기서? 저번 주에 쌤이랑 했어요. 여기 같이 했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